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자바스크립트 22강입니다. 4-1절의 확인 문제는 4-2절의 확인 문제 때 함께 풀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곧바로 4-2절에 있는 반복문, for 반복문과 while 반복문 중에서 for 반복문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처음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책의 내용을 혼자 진행하다가 이 부분에서 아니 잠깐 이걸 다 외우라고 라는 생각이 드셔서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복문이나 조건문과 같은 구문은 그냥 고정된 형태의 구문이고 이해라는 것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다 외우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고정된 구문이기 때문에 보조 기능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잘 모르겠을 때는 인터넷 검색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다 외우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야겠다 보다는 눈도장만 찍고 차근차근 넘어가고 필요할 때마다 보조 기능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차근차근 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조 기능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오늘 강의를 진행하면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반복문은 for 반복문 계열인데요. for 반복문 계열들은 크게 나누어서 for of 반복문, for in 반복문, for 반복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반복문 세 개는 용도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for of 반복문과 for in 반복문은 배열 등과 함께 사용하는 녀석이고 아래에 있는 for 반복문은 그냥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녀석입니다. for of 반복문과 for in 반복문이 더 쉽기 때문에 이 녀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or of나 for in 등을 입력을 하다 보면 지금 화면처럼 코드 조각이 나오게 됩니다. 코드 조각을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입력하다 나오는 필요한 것을 방향키로 잡고 엔터를 누르던가 입력하다가 나오는 것을 방향키로 잡아주신 다음에 탭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처음 이 코드 조각이 완성이 되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은 탭키를 사용해서 움직일 수 있고 Shift 탭을 사용을 해서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커서가 여러 개가 잡히기 때문에 이때 원하는 것을 변경을 해주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녀석들이 한꺼번에 변경이 됩니다. 입력을 모두 마쳤다면 ESC 키를 누르거나 탭을 해서 끝까지 가주시게 되면 코드 조각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for in 반복문은 조금 복잡하게 나오는데요. 이 내부에 있는 부분은 이후에 객체와 클래스를 배울 때 살펴보게 되는 내용이라 일단 지워버리고 이 형태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만들어진 for of 반복문과 for in 반복문에서 이 전체를 for of 반복문 그리고 이 아래 전체를 for in 반복문이라고 부르는데요. 꾸부랑한 괄호 앞에 있는 이 부분을 반복문의 헤더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꾸부랑 괄호 내부에 있는 것은 반복문의 본문이라고 부릅니다. 머리니까 헤더이고 본문이니까 그냥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본문 내부에 들여쓰기를 해서 입력할 필요는 없는데 쉽게 읽고자 이 반복문 헤더 아래에 있는 것들은 들여쓰기 단계를 하나 미뤄서 입력을 해줍니다. 이 두 반복문은 배열과 함께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배열을 하나 만들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or of, for in 반복문의 전치사 of와 in 뒤에 있는 부분에는 배열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녀석은 반복문 내부에서 요소 또는 인덱스로 사용할 변수를 입력을 해주는데요. 처음 공부할 때는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뒤의 녀석은 이미 존재하는 녀석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앞에 있는 녀석은 새로 만드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름을 아무렇게나 적어주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요소와 인덱스라는 이름으로 이 변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변수는 반복문 내부에서 사용된다고 해서 반복 변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배열 내부에 있는 요소 수만큼 본문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현재 배열에 요소가 3개 들어있기 때문에 본문을 3번씩 반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반복이 일어날 때 반복 변수에 이 요소들의 값이나 인덱스 가 들어가게 됩니다. of를 사용할 경우 이 앞에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in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앞에 인덱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그냥 외우는 것이 좋겠지만 조금 말도 안 되게 외워보자면 in이니까 인덱스가 들어간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console.log를 사용을 해서 출력을 해볼 텐데요. 위에 거는 요소를 출력을 하고 아래 것은 인덱스와 배열의 인덱스를 출력을 해서 코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실행 결과를 간단하게 예측을 해보면 반복을 도는 중에 배열에 있는 요소 하나하나가 이 요소에 들어가서 출력하게 되므로 이 앞에 것은 바나나랑 사과랑 귤을 한 줄에 하나씩 출력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인덱스와 배열의 인덱스를 출력을 하기 때문에 0 바나나
1, 4과 2, Q를 출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코드를 복사를 해서 콘솔에다가 바로 입력을 해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실행을 하면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0바나나 1, 4과 2, Q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잠시 의문이 드실 수 있는 부분은 요소랑 인덱스가 컨스트로 선언됐는데 어떻게 바나나 4가 Q를 0, 1, 2로 바뀔 수 있냐 정도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for 반복문을 살펴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for 반복문인데요. for 반복문은 일반적으로 특정 횟수만큼 반복할 때 사용하는 반복문입니다. 구문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or의 헤더를 보게 되면 세미콜론을 사용을 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것은 인덱스를 어디부터, 두 번째 있는 녀석은 인덱스를 어디까지, 세 번째 있는 녀석은 인덱스를 몇씩 증가시키면서 또는 감소시키면서 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for 반복문에서 반복 변수는 i, j, k 같은 한 글자 단어로 간단하게 쓰는 편이고요. array.length 부분에는 반복을 원하는 횟수를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5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 0부터 5까지 1씩 더하기 때문에 5번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0부터 5까지 반복을 하니까 0, 1, 2, 3, 4가 되고 5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을 반복하게 되는 것인데요. 내부에서 간단하게 console.log를 사용을 해서 템플릿 문자열로 i번째 반복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녀석을 복사를 해서 콘솔에다 붙여 넣으면 지금 화면처럼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for 반복문은 0부터 n까지 1씩 더한다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는 하지만 정말 가끔이지만 존재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0부터 10까지 i를 2씩 더한다 라는 식으로도 쓸 수 있고요. 10부터 20까지 3씩 더한다 라는 형태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20부터 10까지 마이너스 1씩 하면서 내려온다라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방향이 반대가 됐기 때문에 이 연산자의 방향을 반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코드를 하나씩 실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0부터 10까지 2씩 더한다는 형태는 지금 화면처럼 0, 2, 4, 6, 8을 출력을 하게 되고요. 10부터 20까지 3씩 더한다는 것은 10, 13, 16, 19를 출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0부터 10까지 출력하는 녀석은 이 콜을 사용했기 때문에 10까지 포함해서 20부터 10번째 반복입니다를 역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 때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구글에서 등차 수열 등을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이런 등차 수열들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어떤 for 반복문이 필요할까 등을 생각해 보시면 좋은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4부터 19까지 3씩 더하는 형태로 구하면 되겠고요. 지금 화면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4부터 쭉 원하는 부분까지 마이너스 4를 하면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코드를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가 for of와 for in을 살펴볼 때는 반복 변수를 const로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let도 당연히 되고요. 그런데 그냥 for 반복문을 사용을 할 때는 반복 변수를 반드시 let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for 반복문을 사용을 해서 위에 있는 for of 반복문이라든지 for in 반복문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구현을 해보게 되면 i를 0부터 배열의 length까지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 변수는 이 내부에다가 const index i와 const 요소 배열의 i 같은 형태로 입력을 합니다. 이 i라는 녀석은 한 번 선언이 되고 이 녀석을 활용을 해서 값을 변경을 하면서 인덱스를 추적하기 때문에 let으로 선언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내부에 만들어진 인덱스와 요소는 이 반복문 블럭이 끝나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const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내부적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for 반복문의 반복 변수인 i는 let으로 선언을 해줘야 되지만 for of와 for in의 반복 변수인 요소와 인덱스는 이렇게 const로 선언을 해줘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for in 쳤을 때 나오는 이 녀석을 대충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고
for of도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고 for도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코드 조각을 사용을 해서 코드를 입력해도 되나요? 라고 묻는 분이 있을 텐데요. 시험을 보는 게 아닌 이상 당연히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초급 단계니까 구문을 한 번 정도는 외워서 쓸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코드 조각 쓰는 거를 가끔 혐오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뭐 이런 걸 쓰면서 어떻게 네가 개발자라고 할 수 있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뭐 잠시 다른 이야기로 우리가 게임 잘하는 분들을 고인물이라고 부르죠. 오락실이라든지 컴퓨터실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게임 잘하는 사람들이 게임하는 걸 보면 그냥 뒤에서 볼 때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의 조작으로 최대의 행동들을 하니까요. 개발도 페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코드를 쓰면서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보조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때 코드 조각을 안 쓴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를 하나하나 입력을 하면서 뭐 가끔 오탈자도 내고 좀 지우고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일단 폼이 안 납니다. 그래서 코드 조각 쓰는 게 개발자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코드 작성하는 걸 보면 진짜 폼도 안 나고 대체 이 녀석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코드 조각을 쓴다면 지금 화면처럼 그냥 입력을 하고 간단하게 탭을 입력하면 코드가 확확 생성되기 때문에 코드를 작성할 때 폼도 나고 속도감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 폼이라는 걸 그냥 웃어 넘기실 수도 있는데요. 페어 프로그래밍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코드를 엄청나게 빨리 작성을 하고 진짜 멋있게 코드를 구성하는 모습을 보면 와, 이 사람 굉장하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런 느낌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봐도 멋있을 수 있는 형태로 코드를 작성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드 조각은 그렇게 멋있게 코드를 작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사소함들이 모이면 당신을 고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강의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while 반복문을 다루고 그 다음 강의에서 for 반복문의 기본 활용을 다룰 텐데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때 구문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 신경 쓰느라 저거 신경 쓰느라 안 그래도 어려운데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에서 살펴본 for 반복문들을 꼭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하시고 몇 번 사용해보고 오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